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7일자 212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 보실게요. CL 차트고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밑에 이 초록색과 이 핑크색 여기가 지지선, 그리고 이 작은 레인지로 64와 36, 64.36, 21.45와 64.36 레인지, 그리고 좀 더 익스텐드 하면은 여기에 고점인 66.03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레인지를 크게 이렇게 만들어 줬었죠. 그래서 뭐 더 크게 올라가면 67.71까지도 잡았죠. 그래서 이게 이 파란색까지는 아니고 여기 밑에 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 레인지, 그래서 지금 핑크색이 4개인데 여기까지, 그리고 뭐 이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죠. 그래서 일단 작은 레인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61.45에서 64.36, 그리고 좀 더 익스텐드면 66.03까지 봤는데 월요일에 도지 만들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계속 올랐죠. 올랐고 목요일에 도지, 그리고 금요일도 사실은 도지예요. 이게 지금 세틀먼트 프라이스 이렇게 했는데 장 막판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서 65.27 아래로 65.19까지 내려왔죠. 오프닝 프라이스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프닝 프라이스가 65.20이죠. 그런데 장 끝난 게 65.19니까 뭐 거의 그 십자가 도지 아래쪽으로 좀 치우친 십자가 도지로 돼서 65.27 아래쪽에서 된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쭉 미끄러지면서 65.27보다도 아래쪽에서 장이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올라가는 이유는 러시아 관련된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워낙 그 러시아 오일이나 대러시아에 대한 그 경제 제재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 강경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랬고, 사실 이 중간에 크루드 오일인데 제가 왜 웃냐면, 제가 말씀드린 커디시라고 해서 쿠르드족 있죠. 쿠르드족, 이라크와 그 터키 국경 그쪽에 있는 이란 이쪽에 있는 쿠르드족 그 유전이 이라크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정부가 크루드 오일에 대한 그 수송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쿠르드족은 쿠르드족대로 또 그 오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오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라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된 그 쿠르드족의 크루드 오일 원유는 그 터키에 있는 케이언이라는 항구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선적이 되기로 보통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수출길이 막혔다가 다시 수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이제 돼서 28일 일요일인가부터 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공급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에 나오지 못했던 크루드 지역의 원유가 시장에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화요일, 수요일 이때쯤부터 해서 이게 금요일에 확 타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안 떨어지죠. 그게 이 지금 움직이는 게 어떤 그 수요 공급, 수급이라고 하죠. 그 수급 이슈에 의해서 가격이 지금 결정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에 더 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는 마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냥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66.03 여기 66달러 정도까지가 되게 그 상한선이 될 것이다. 그게 9월 2일에 있었던 고점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저도 이렇게 빨리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하지만 이 레인지 가자마자 바로 뚫고 올라가자마자 아까 15분 봉 보시는 것처럼 여기 뚫고 올라가서 거의 뭐 1시간 만에 바로 반전했죠. 반전, 그래서 반락을 한 거죠. 반등이 아니라 반락을 해서 쭉쭉쭉쭉 빠져서 내려와서 결국은 65.27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레벨이 어제도 굉장히 65.27 사이로 이렇게 막 그 공방이 있었던 이 아시안 마켓에서 공방이 있었던 그런 레벨이고 그래서 그 런던 세션에서 이렇게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그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기에서도 뭐 다른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뭐 딱히 어떤 이슈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뭐 또 큰 이슈가 없고 시장에 나오는 좀 전에 말씀드린 크루드 쪽 그런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가격이 치솟았다는 얘기는 소위 말하는 시장에 그 장난치는 이런 말하는 조금 어폐가 있는데 그런 세력이 일부러 가격을 올리려고 막 하거나 하는 소위 말하는 오퍼레이션이 들어가는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퍼레이션 들어가게 되면은 뭐 따라서 들어가야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저는 그게 66.03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거고 여기에서 하고 여기서 더 오르면은 여기서는 포지션 안 잡고 기다렸다가 더 치고 올라가면 이제 그때 뭐 이런 데서 다시 숏을 치거나 하겠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다시 보니까 다시 밀려 내려오는 거 보고 이제 여기서 다시 숏을 잡겠죠. 그래서 여기 뚫려가지고 이렇게 훅 치고 올라가면 여기서 롱 잡고 66.03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숏 잡고 어느 정도 기다리는 뭐 그런 움직임 정도가 트레이더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작전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그런 식의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을 봤는데도 어떤 오르는 거에 대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올라타자. 그래서 따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다시 또 여기서 올라타고 그리고 미리 설정해 놓은 저항선 레벨 정도까지 가서 여기서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그러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가 싶었다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 갔다가 여기서 그냥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더 치고 올라갔다가 바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죠.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숏 포지션 청산을 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롱을 잡고 청산하고 기다렸는데 또 치고 올라가면 굳이 같이 따라서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더 계속 올라가나 보다. 그럼 뭐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간 다음 저항선에서 그 숏을 다시 잡거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빠져서 내려오고 결국은 빠르게 66.03까지 무너지면 여기서 따라서 숏을 잡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서 뭐 여기서 계속 이렇게 뚫리지 않았고 여기서 뚫려서 여기서 다시 이것처럼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서 이게 뚫려서 올라가면 해서 다시 밀려 내려오고 두 번째 가고 여기에서 이 고점까지 이렇게 뚫리게 되면은 이 레벨이 드디어 깨졌구나 컨펌이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롱을 잡는 겁니다. 아니면 뭐 조금 더 늦게 여기서 롱을 잡거나 뭐 그런 식의 트레이딩이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그 펀더멘탈에 의한 움직임이 목요일, 금요일 둘 다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에서 이거 오퍼레이션 같은데요라고 직접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제도 이거 오퍼레이션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그거였고 역시 도지 만들었고 금요일도 도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6.03 다시 뚫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뭐 또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6.80 그 다음에 67.71
이런 데까지 올라갈 수는 있고, 그게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던 다운 트렌드 라인에 이중 저항 받는, 그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가면 여기에서 3중 저항을 받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가 한계일 것 같고, 그걸 다시 내려온다고 그렇게 해서 여기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죠. 그렇지만 이미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저는 월화수 자체도 더 내려와서 64.36까지도 깨고 더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 레인지가 계속 유지될 확률이 더 커졌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얘는 핑크색 의미가 없죠. 그냥 다시 오렌지 레인으로 하고, 이 레인지가 계속 유지되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스트롱하게. 그래서 CL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ES죠. 자, ES고요. 뭐 ES 보시면 지금 이렇게 원래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렇게 꺾였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꺾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트렌드 라인 잡아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월요일날 더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 미리 그려놨던 이 그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 두 개 중에서 여기서 그렸던 여기까지 갔다가 저항을 받고 바로 내려왔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그 같은 데서 시작했지만 이 트렌드 라인 아래쪽에 시작해서 오히려 여기가 이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해서 밀려 내려왔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더 푹 빠져서 내려오는 계기가 된 게 이 정고점이죠.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 목요일 금요일 됐는데 여기에다가 역사상 고점이라고 레벨을 그려놓지 않고 얘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놨었던 이유가 이런 이유죠. 그러니까 이 레벨들은 새로 신고점들은 어떤 저항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미 한번 여기서 저항선처럼 도달했다가 밀려 내려왔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점이 새로운 어떤 레벨이 되는 거죠. 기준선. 그래서 내려왔다가 이게 뚫려서 올라갔지만 그대로 레벨은 남겨져 있고, 다시 내려올 때는 얘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거나 아래에서 시작했으면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로 작용을 해서 여기서 저항받고 훅 빠져서 내려왔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거 그려놓은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었다가 여기에서 비슷한 곳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지만 다시 6696.75 이 파란색 레벨에서 다시 저항을 받은 상태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분 봉도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트라이 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고 하면서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 레벨에서 저항받고 일단 뚫렸지만 다시 밀려 내려와서 제일 마지막 그 장이 끝나는 시간에는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서 다시 밀려 올라간 상황이지만, 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데일리 차트, 선물의 데일리 차트는 세틀먼트를 종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틀먼트 가격이 여기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뭐죠? 이게 지금 이게 종가가 6696.25죠. 여기 그 3시 45분 이쯤의 종가가. 그래서 그거가 아마 그 세틀먼트는 익스체인지에서 발표를 합니다. 여기 있는 뭐 종가 이런 걸 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세틀먼트 가격이 6696.25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6696.50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틀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차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도 하나 더 하시면,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을 계속 연장을 해서 보면 딱 맞추기 어려운데요. 네, 이렇게 됐죠. 이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과 금요일에는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레벨과 밑에서 올라오는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의 이 삼각형 꼬리의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여기 뭐 위로 올라가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 아래쪽에서 장이 시작이 돼서 이 삼각형 아래쪽에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를 정할 확률이 좀 더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이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이 트렌드 라인이 또 다른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얘랑 파란색 레벨, 이 트렌드 라인, 요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 요 네 개가 지지저항선으로 사용이 되면서 다음 주 초에 움직임을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테크는 그렇고 여기에다가 요거는 이제 그려질 때가 됐죠. 이렇게 얘는 새로 그려진 거라 파란색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것들도 이제는 얘네들을 다 파란색을 할 필요가 없고 얘네들은 이제 다 오렌지색으로 바꿔줘도 타이밍이 됐죠. 더 이상 파란색이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진 걸 파란색, 오래된 걸 오렌지색 이렇게 놓게 컨벤션입니다. 제 차팅에서는. 그래서 뭐 얘도 이제는 오렌지색으로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고 뭐 얘 정도는 파란색으로 해줘도 되겠죠. 차이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네, 여기서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위쪽에 이 고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 이거 새로 그린 고점까지 해서 아까 네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그 역사상 고점까지 해서 역사상 고점이 맞나요? 이게 56.75인데 얘는 56.50이네요. 예, 얘가 역사상 고점 맞네요. 월요일 고점이. 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의 라인들이 지지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장이 형성될 것 같다. 물론 이 안쪽으로 다시 들어올 확률도 높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이중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장이 안 좋으면 더 빠져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리자면 얘가 새로 그룹을 만들었죠. 얘하고 여기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갭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갭이 있지만 이 갭은 롤오버 갭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따로 어떤 그룹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식 차트 분석도 보시면 그룹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갭이 있으면은 그룹을 만들어서 얘랑 독립적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는데 선물 차트에서의 이런 롤오버 갭 같은 거는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ES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NQ네요. 네. NQ도 뭐 ES랑 굉장히 비슷하죠. 일단 여기에 있는 이 고점 그려놓고요. 파란색으로 하고 뭐 흡사하죠. 네, 흡사한 상황이고 여기는 대신 패러렐 채널이 없는데 자 여기서 패러렐 채널의 매직 뭐를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일단 한번 패러렐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제 차트를 보시면서 패러렐 채널을 그릴 때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지금 뭐 그 장이 상승장이니까 상승하는 경우에 밑에서 올라오는 게 트렌드 라인이죠. 그래서 이 아래 로우 아웃스탠딩 로우 레벨들을 연결한 선이 트렌드 라인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 기준이라고 하면 제 기준이고 저는 그렇게 트렌드를 정의를 해요. 그죠? 그 뭐 다 아시는 거고 제 유튜브 동영상에 찾아보시면 이거에 대한 설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 된 다음에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패러렐 채널을 이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해서 2점 아니면 아웃스탠딩 한 2점 뭐 이런 식으로 놓고 패러렐 채널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여기 위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놓고서 그러면 얘가 얘를 기준이나 얘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됐나?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 한 건가? 그래서 보통 이게 기준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여기서 저항을 받은 걸로,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저항을 받는 걸로 패러렐 채널을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지금 오늘 목요일 금요일에도 작용을 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이게 원래 그려놓았던 트렌드 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얘가 지금 왜 얘가 여기 있지? 왜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았지? 당연히 이게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갔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패러렐 한 이 꼭대기선이 얘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평행 패러렐 채널을 그려보면 이 각도가 아래쪽에서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렐 채널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여기와 연결이 돼서 이쯤에서 지지를 받겠구나. 얘랑 이중 지지네 하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는 게 기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이 아래쪽에 있는 걸로 그려질 수도 있지만 이 위쪽 라인을 연결한 것이 이 아래쪽 지지선을 프레딕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패러렐 채널의 장점, 그리고 이용 방법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다시 이 밑으로 내려왔죠. 그럼 얘는 누굴까? 이 패러렐 채널은 뭘까? 라고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된 선 때문에 얘가 프레딕트가 됐는데,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면 요거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좀 전에 그렸었던 컨트롤 Z를 해볼까요? 것에 의해서 여기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이 이렇게 내려가서 밑으로 하나 내려갔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오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다시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 포인트를 프레딕트 하는 패러렐 채널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하나의 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건 트렌드 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놓고 패러렐 채널을 그려보면 그게 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 패러렐 채널과도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것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 그 각도를 유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패러렐 채널은 각도가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 포인트까지 연결되는 게 이번에 지난 월요일에 올라가는 고점까지 프레딕션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밑에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월요일에 있는 이 신고점을 어디에서 저항을 받을 것인지가 이 트렌드 라인의 패러렐한 라인으로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지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하이 레퍼런스를 그려서 로하이 레퍼런스로 어떤 저항선을 찾아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밑에 트렌드 라인의 패러렐 채널로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 있다면 그것의 연장선도 하나의 레퍼런스 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세 가지 그 트렌드 라인이 세 가지 패러렐 채널이 이 안에 다 섞여 있는데 이 패러렐 채널에 두 개가 이 저항선 이 아래쪽 이 라인과 여기서 올라가는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을 보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 저항선 지지선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보이고 좀 더 넓게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으로 또 패러렐 채널을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고점까지도 프레딕션이 가능했다. 그래서 거기서 저항을 받고 결국은 다시 밀려 내려온 상황. 그래서 얘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이게 그냥 아예 쭉 빠진다면 이 두 개가 거의 겹쳐 있지만 사실 얘가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온다면 여기에서는 두 개의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 이중 지지죠. 여기서 이중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더 늘어져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면 이것은 24068.50과 25027.25 사이에 이 레인지 무브 플러스 패러렐 채널의 지지 저항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 레인지로 움직이다가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이 상한선이 패러렐 채널 1번, 패러렐 채널 2번으로 더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는 그런 식의 기술 분석 패턴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겹쳐서 놔두겠지만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도 지금 이제 브레이킹 다운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러렐 채널 두 개를 안 보고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지지받고 뭐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서 여기에서 다시 얘가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 패러렐 채널을 딱 그려놓고 보면 얘가 이 트렌드 라인도 있지만 더 밀려 내려와서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졌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패러렐 채널과 트렌드 라인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셔야 그 전체적인 그 힘의 움직임, 모멘텀의 움직임을 좀 더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잘 이해를 하시고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NQ는 다른 내용들은 ES랑 굉장히 흡사하죠. 하지만 이제 NQ는 이런 식의 패러렐 채널 패턴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뭐 이번 주에는 안 하지만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피보나치 패턴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NQ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비트코인이네요. 네, 뭐 비트코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그 레인지 자체가 여기 이제 핑크색으로 이렇게 그려놨지만 아래쪽 핑크색을 얘가 아닌데요. 얘는 아니고. 여기서 강하게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온 상태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 핑크색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그냥 토요일, 일요일에 그냥 밀려서 이 트렌드 라인이 깨졌고 월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뭐 당연히 그 다음 트렌드 라인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이 트렌드 라인 지지도 받으면서 111880 요 레벨에서도 지지를 받은 상황. 그 다음에 목요일에 다시 훅 빠져서 내려. 이건 뭐 매크로 영향이겠죠. 뭐 훅 빠져서 내려왔고 다시 여기서 지지를 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게 3중 지지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려 내려오는구나 했는데 결국은 금요일에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양새를 취했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지지받았다고 얘기하기 어렵죠. 오히려 여기 이 밑에 있는 여기에서 뭐가 되었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트렌드 라인 지지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모멘텀이 더 셌구나 해서 그냥 훅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보시면 15분봉 보시면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 여기 트렌드 라인은 15분봉에서 이게 매칭이 안 됩니다. 이 레벨만 보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툭 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오실레이트를 누굴 기준으로 이 109, 590 기준으로 이렇게 오실레이트를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오실레이트를 한다는 얘기는 얘를 뚫고 내려가냐 아니야 뚫고 내려가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서 15분봉에서는 이때의 이 저점이 그냥 새로운 어떤 레벨이 된 거죠. 예, 로컬 레벨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얘를 왜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갔다 이렇게 된 상황이죠. 지금 뭐 이건 장이 끝나지 않으니까요. 크립토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거라서 로컬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데일리 레벨만 놓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새로운 레벨이 15분봉에서 그냥 여기에서 생긴 거다라고 보시고 이거 따라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그려놓으면 굳이 그리려면 그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레벨인 것 같진 않습니다. 현재로선.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가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아래쪽에서 더 빠져서 내려가면 더 밀리고 그렇게 되면은 요 레벨 2레벨이죠. 2레벨. 2레벨이 깨지면 더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다른 레벨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파란색들이 제일 가까운 힘 있는 레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목요일 저점으로 만들어진 레벨, 그쵸? 그 다음에 뭐 이 노란색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뚫린 상황이라서 얘보다는 얘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얘가 누구였죠?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뭐 얘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오래된 것보다는 가까운 게 더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더 작용을 한 겁니다. 그죠? 이 빨간색보다. 빨간색도 뭐 작용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서 밀려 내려와서 이 파란색 레벨들로 기준으로 더 떨어지는 그 움직임에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해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저항선으로 작용이 됩니다. 얘도 저항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뚫고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굳이 핑크색을 만든다면은 얘가 강한 핑크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핑크색이 왜 아래쪽 걸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간 지금 뭐 이거 레인지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굳이 레인지라고 만들려면은 얘가 레인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뚫리면 다시 말해서 이게 뚫리면 얘네들도 뭐 나름 강한 애들이긴 하지만 뭐 얘까지 파란색을 할까요? 얘네들도 강한 색이긴 강한 뭐 나름대로 강하긴 하지만 얘에 미치지는 못할 거고 얘가 뚫린 상황에서 훅훅 빠져버리면 얘네들도 힘을 못 쓰고 이 밑에 10,000까지 10만이군요. 10만까지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설마 그러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리고 요거 강하죠. 요거 빨간색 해놓을까? 요 빨간색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 빨간색은 왜 온 거야? 뭐 나름 여기서 잘 이용을 했기 때문에 빨간색을 해서 여기서도 뭐 여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힘을 잃었죠. 그래서 놓을 필요가 없고 일단 얘도 좀 빨간색으로 놓을 여태까지 요렇게 그 레인지 무브를 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내려오는 놈들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얘 같은 경우도 얘도 이렇게 돼서 굉장히 강했었죠.
그리고 여기 그 전에도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못 찾겠네요. 전이었나? 뭐 하여간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라인들도 여기서 지지선으로 작용할 때 굉장히 강하게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파란색 요 다운트렌드 라인 뭐 이렇게 놓고 더 떨어질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정도로 비트코인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지금 비트코인보다도 조금 더 떨어졌죠. 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여기까지 수토일, 일요일 이렇게 있고, 여기 이 안쪽에서 저는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월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와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으로 만들어진 이 안쪽에서의 그 희망? 어떤, 뭐라고 그러죠? 그 머릿속에 꽃밭 이런 것들이 깨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훅 밀려서 내려왔고,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거 강한 저항선, 그리고 아주 오래됐지만 강한 그 당시에는 로컬입니다. 히스토리컬 하이 포인트였었고, 여기에서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해서, 이건 뭐 누가 봐도 얘가 여기에서 제일 센 놈이 누구야 라고 하면 얘라고 할 만큼의 힘이 있고, 그게 여기서 작용을 했었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만나면 얘도 당연히 작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 월요일에도 훅 치고 올라갔고, 거기까지 내려오지 못하지만 수요일에도 다시 내려왔지만, 여기서 또 지지받고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5분 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얘가 지금 누구죠? 위에죠. 4084.40. 4084.40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한 방에 지지받고 올라가서 또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만나서 또 지지받고 바로 지지받죠. 그리고 올라와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수요일에 한 번, 두 번 만에 깨져서 내려갑니다. 뭐 여기까지 하면은 굉장히 공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또 다시 지지받고, 다시 더 밀려 내려왔다가 얘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고, 그랬다가 저항선이 뚫리면서 올라갔나 했는데 다시 밀려 내려오고 하다가 다시 그나마 다시 캐치업을 해서 이 4084.40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미치지도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넘어가기 직전이긴 한데, 제 녹화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그나마 여기서 다시 캐치업을 하고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선은 여기에서 온 지지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빨갛게 해놨지만,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었던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되게 지저분하게, 아마 이것도 전에 있었던 거 지웠겠죠. 얘보다는 얘가 강하니까 얘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얘가 밀려 내려오면서 여기서 하나 더 그려놨었던 얘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이 빨간색과 이 노란색, 오렌지색의 사이가 너무 커서 이쯤에 하나 지지선 해야지, 그럼 다시 얘를 그렸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로 실전에서는 바로바로 그렸다가 지웠다가 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이제 깨져서 여기선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만 약하죠. 그래서 뭐 약하기 때문에 일단 놔두기는 하겠습니다만 약한 애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돼서 되게 중요한 애였지만 여기서 둘 다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얘를 뭐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지긴 했는데 지워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포인트를 잡을 때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고점이나 이 고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 이렇게 해서 얘를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애가 여기서 저항선으로 작용했구나. 그러면 얘랑 얘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 지지선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좁은 레인지에서 이렇게 레인지 무브를 했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얘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트렌드 라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음 트렌드 라인 그리고 싶은 거는 이해는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리면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한다고 그러면은 로하이 레퍼런스 여기서 이 중에서 제일 낮은 애가 얘, 뭐 이 정도 로하이 레퍼런스, 그러니까 로하이가 아니라 하이로죠. 하이로 레퍼런스를 굳이 그리려면 그리는데 하이로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밑에 어차피 다른 레벨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로 레퍼런스는 아주 레퍼런스가 없을 때 아니면 그리지 않습니다. 뭐 여기도 굳이 그린다면은 뭐 얘랑 얘를 뭐 이렇게 연결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릴 텐데 이거는 정말 여기에 어떤 레벨 같은 게 없을 때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레벨이 마땅한 게 없네 할 때 겨우 하나 그릴 정도인데 그거 치고는 지금 여기 레벨들이 굉장히 많죠. 기준선들이 얘 다 중요한 애들이죠. 그래서 뭐 내려올 때 지지선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하이로 레퍼런스 라인은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요거 하나 올라갔다고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뭐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건 너무 오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가 됐고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이 핑크색 레인지 깨졌죠. 그래서 얘는 핑크색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색깔을 바꿔야죠. 얘를 색깔을 파란색으로 다시 바꿔주고 밀린 상황이고 여기에서 얘가 무슨 하이 레인지라고 할 만한 애는 지금 아직 얘밖에 없습니다. 뭐 얘도 또 핑크색으로 굳이 그려놓을 필요가 없죠. 이제 얘도 핑크색으로 안 하고 레인지 존재 안함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밀려 내려오고 이게 다시 어떤 레인지를 형성을 하면 그때 핑크색으로 커런트 레인지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더리움은 레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로컬 고점 만들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과정에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반등을 했으니까 다시 뭐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저항선이 존재하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물론 여기 지지선 있는데도 뚫고 내려왔으니까 저항선도 뭐 당연히 올라가려면 극복해내야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강해 뭐 이런 거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라고 일단은 봐야 되고 매크로도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누구죠, 근데? 아니 뭐 PMI 뭐 이런 거 의미 없죠. 오히려 10월 3일에 그 논팜이 있죠. 이 10월 1일이니까 뭐 10월 3일 여기쯤에 논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0월 월요일이라 되는 거구나. 예, 월요일이죠. 월요일, 화요일. 아니, 화요일, 수요일이네요. 화요일, 수요일에 이제 그 매크로가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건데 뭐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랑 요렇게 고점 저점인데 굳이 얘를 레인지의 하한선으로 놓지 않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정도로 이더리움은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PC가 있었죠. PC 있었는데 뭐 그렇게 그 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PC가 조금 이제 세게 나왔다고 하면 세게 나왔는데 세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뭔가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스펜딩 이런 거니까 소비나 인컴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렇게 올라간 게 여러 가지 정부의 그 가게 그러니까 한국의 그거 준 것처럼 뭐 그런 혜택이다 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올리려고 하는 게 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죠.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 한 것처럼 이제 미국도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 그 소위 말하는
경제의 모세혈관들을 좀 뚫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이펙트가 나왔다라는 거 말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경제가 리세션으로 가는 거를 좀 막아보자는 취지도 있는 거고, 지금 리세션으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이유가 스택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스티키 인플레이션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마저 안 좋아지면 스택으로 가면 이건 뭐 대책이 더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스티키하지만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는 리세션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뭐 FOMC, 페더럴 리저브 쪽 그리고 정부 베센트 쪽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리세션 쪽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베센트는 인플레이션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페드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위험은 여전히 상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비둘기파들 그러니까 기준금을 계속 인하하려는 쪽에 찬성하는 FOMC 멤버들마저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존재한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11월에 강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좀 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강연을 하기로 했지만, 뭐,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지, 그러니까 그 관세에 대해서 일시적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베센트는 일시적인 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FOMC는 인플레이션은 있는데 일시적이야 라는 게 매파들의 생각이고 매파란다. 비둘기파들의 생각이고 FOMC의 지금은 소수파가 된 매파들은 who knows?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교과서적인 거 아니야? 그게 다른 경제 주체들의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아직 검증이 안 돼서 안 그래도 스티키한데 그 스티키한 거가 레벨이 지금 뭐 스티키한 게 3.0 레벨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게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3.0이 3.75, 4 되면서 이 스티키해지고 갈 수도 있는 거다. 일시적인 게 아닐 수도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기준금리 올려야 돼요. 근데 아직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일단 뭐 아닌 것처럼 지금 오늘 PC 나온 것처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리세션에 대한 위험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올리자고는 못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한데 거기다가 에디셔널로 돼서 이게 일시적인 템포러리가 아닌 걸로 계속 밀고 나가서 2026년 하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면 다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현재 소수파인 매파들 입장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PC가 이렇게 세게 나왔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올랐다라는 어떤 신호로 보기에는 좀 오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구나라는 신호 정도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PC가 살짝 세게 나오는 걸 보고 경제가 괜찮네라고 좋게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C 자체를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안 좋은 거지만 경기가 후퇴하는 신호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걱정을 좀 접어놔도 되겠구나 정도로 지금은 좋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지나서 계속 일시적이지 않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이제 이런 식의 PC 넘버가 0.1% 정도가 그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PC가 잘 나오고 경기가 잘 나와도 금요일 주식시장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상승을 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에 한 번씩 발표되는 미시건 넘버에 대해서 요새 미시건 넘버 때문에 좀 많이 움직입니다. 시장이. 그래서 오늘은 PC 때문에 움직였다기보다 미시간 넘버 때문에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지난 2주 전보다, 그, 컨슈머 서베이가, 그러니까 컨슈머 센티먼트라고 하는 그,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느끼는 게 좀 나아졌어요. 그 PC 오른 거랑 관계가 있겠죠. 그런 것도 같이 이제 그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거랑 같이 부합하는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경기가 후퇴한다고 느끼는 게 조금 완화된 거죠. 그래서 경기가 후퇴한다고 생각했었던 서베이가 조금 호전이 된 걸로 나왔고, 동시에 그 1년 후, 5년 후에 인플레이션 서베이, 이건 서베이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물어본 거예요. 설문조사 같은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서 컨슈머들한테 물어봤더니 2주 전보다 1년 후 인플레이션 더 낮아질 것 같고, 기대치보다, 그리고 지난번보다, 그리고 5년 후에도 조금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조금 내려온 상황이다. 그리고 4%도 안 된 상황이다. 뭐 어차피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막 4%, 5%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갈 리는 없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그런 정도까지 된다. 그래서 그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치솟았다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페드나 FOMC 멤버들이 리세션 위험 없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정부 쪽에서는 뭐 인플레이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도 없고 리세션도 없고 지금 트럼프가 잘해서 경제가 막 되게 잘 나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상으로는 좀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시간 서베이 넘버가 시장 친화적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오른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이제 9월 다 가고 10월 3일이죠. 금요일에 항상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되니까 논판 페이롤 나오겠죠. 논판 페이롤 나오면은 지난 17일에 그 레이트 시전 있을 때 기준금리 인하할 때 나왔었던 그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데이터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말에 10월 29일이었나요? 28일이었나요? 10월 말에 다음 논판 나오기 전에 기준금리 결정이 한 번 더 있습니다. 10월 말에.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주는 마지막 노동 지표가 되겠죠? 대중에게 공표된. 물론 이제 FOMC 멤버들은 발표되지 않은 노동 데이터를 아마 보고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10월 초 데이터랑 10월 말 데이터가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대중에게 공표되는 그 10월 레이트 시전 이전에 마지막 논판이 나오는 게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하셔서 그것까지 보시고 그 트레이딩 디시전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그 전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제가 11월 4일에 알고리즘 트레이딩 강연 있고요. 11월 4일에 알고리즘 트레이딩 강의, 11월 5일에 이런 매크로랑 뭐 레이트 시전, 관세, 뭐 AI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미국 시장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제 페이스북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신청 링크 보시고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면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